흰 쌀밥이나 밀가루 음식은 멀리하려고 하지만 대신 과일을 더 많이 드시나요? 60세 넘으셨다면 이 과일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10년 먼저 갑니다. 술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건강하셔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한 내과 의사입니다. 제가 본 환자 중 절반은 좋은 줄 알고 먹은 과일 때문에 건강이 망가졌습니다. 당뇨 수치, 혈압, 간 수치가 갑자기 오르거나 악화된 분들, 알고 보니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특정 과일을 매일 드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더 많이 드신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오늘 영상 반드시 끝까지 보세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60대 이상에게 특히 위험한 과일 4가지, 그리고 몸을 회복시켜주는 노후 필수 과일 4가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중간중간 실제 환자들의 사례도 소개해 드립니다. 어떤 과일이 당뇨를 악화시키고 어떤 과일이 혈관을 망가뜨리는지, 반대로 어떤 과일은 간을 회복시키고 뇌까지 살리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후 건강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사례 하나를 먼저 들려드릴까? 서울에 사시는 66세 김영자 어르신. 체격도 좋고 평소엔 건강하셨던 분입니다. 아침마다 사과 1개, 점심에는 포도, 저녁엔 수박 1조각을 드셨습니다. 과일이 최고지 하시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손끝이 저리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혈당 수치가 230까지 올라 있었고 지방간도 심각했습니다. 김 어르신이 하신 말씀입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다고만 생각했지 이렇게 몸 망칠 줄은 몰랐어요. 그날 이후 식단을 전면 조정하고 특정 과일은 완전히 끊으셨죠. 그리고 어떤 과일을 추가했는지 아세요? 그 후 3개월 만에 혈당은 정상으로 돌아오고 간 수치도 뚝 떨어졌습니다. 어떤 과일을 드셨는지 이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과일 하나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경계를 아는 것이 노후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술보다 더 위험한 과일 4가지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0세 이후 반드시 조심해야 할 과일, 바로 포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포도를 심장에 좋다, 항산화 성분이 많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포도 껍질 속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혈관을 지켜주는 성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작은 알맹이 안에 숨어 있는 과당입니다. 포도 한 송이를 드시면 콜라 한 캔에 버금가는 당분이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특히 60세 이상은 당 대사가 이미 느려져 있습니다. 간에서 지방으로 변환되는 속도도 빠릅니다. 결국 혈당은 급격히 치솟고 간에는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최모 어르신, 평생 술도 안 드시고 식사도 비교적 규칙적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심한 갈증과 잦은 소변으로 진료를 보러 오셨습니다. 혈당 수치가 무려 280이었습니다. 어르신, 평소에 단 음식을 많이 드시나요? 제가 물었더니 아니요, 저는 단 건 거의 안 먹어요. 다만 포도를 좋아해서 거의 매일 한 송이씩 먹었죠.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포도는 단순당이 많아 특히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노년층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포도는 분명 좋은 성분을 가진 과일입니다. 하지만 그 좋은 성분을 얻으려다 당분 폭탄을 맞는 셈이 되는 겁니다. 특히 소화 효소가 떨어지는 노년기에는 포도 껍질, 씨앗까지 함께 먹기 어렵습니다.
결국 당분만 고스란히 섭취하게 되죠. 이런 경우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술보다 더 큰 타격을 받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과당을 많이 섭취할 경우 간 지방 축적 위험이 무려 30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포도를 완전히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양과 방법입니다. 제가 권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60세 이후라면 포도는 5알 이내만 드세요. 그리고 꼭 아침 활동이 시작될 때 저녁에 포도 한 송이를 드시면 그 당분이 소모되지 못하고 밤새 지방으로 바뀌게 됩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최 어르신도 포도를 끊고 다른 과일로 바꾸신 뒤 3개월 만에 혈당이 120으로 안정됐습니다. 과일을 끊으니 오히려 살 것 같다. 이게 최 어르신의 말씀입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60세 이후 포도는 조심해야 합니다. 좋은 줄 알고 매일 먹다가는 술보다 더 빠르게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과일도 약이지만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역시 술보다 더 위험한 과일입니다. 특히 혈압과 관련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과일.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과일,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하다, 혈압을 낮추는 데 좋다,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젊은 분들에게는 바나나가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60세를 넘어서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칼륨을 배출하는 능력도 예전만 못해집니다. 이때 바나나를 매일 먹으면 혈액 속 칼륨이 과도하게 쌓입니다. 그 결과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심하면 심정지까지 올 수 있습니다. 실제 제 환자 중 74세 장모 어르신의 사례가 있습니다. 혈압에 좋다는 말을 듣고 하루도 빠짐없이 바나나 2개를 드셨습니다. 처음엔 별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2달이 지나면서 손발이 저리고 가슴이 두근거린다며 진료실로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액 속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의학적으로 고칼륨 혈증 상태였죠.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심장 박동이 흐트러져 언제든 갑작스럽게 쓰러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 바나나 드시나요? 제가 묻자, 예, 건강식으로 매일 먹습니다. 바로 그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바나나는 젊은 사람들에겐 혈압 관리에 좋은 과일이지만 60대 이후에는 칼륨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약, 이뇨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칼륨 배출이 더 어려워집니다. 바나나 하나가 술 한 잔보다 더 위험해질 수 있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권장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60세 이상이라면 바나나는 일주일에 2개 이하로, 그리고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식단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장 어르신은 바나나를 끊은 뒤 2달 만에 칼륨 수치가 정상화되었고 두근거림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좋은 줄 알고 먹은 게 독이 될 줄 몰랐어요. 이게 장 어르신의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나이에 맞는 과일 선택입니다. 여러분, 과일도 체질과 나이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나나 무조건 좋은 과일 아닙니다. 60세 이후에는 술보다 더 조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과일입니다. 특히 혈당과 체중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과일인데요. 이 과일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과일, 바로 수박입니다. 여름철 시원하게 한 조각 먹으면 그 어떤 음식보다 달고 시원합니다. 수분도 많고 칼로리도 낮으니 마음껏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박은 겉보기에는 건강식 같아도 실제로는 혈당을 가장 빠르게 올리는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이걸 당지수, GI라고 하는데요. 수박은 GI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즉, 먹는 순간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특히 인슐린 분비가 둔해진 60세 이후에는 이 급격한 혈당 상승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이모 어르신, 여름철이면 거의 매일 저녁마다 수박을 드셨습니다. 팥보다 수박이 소화도 잘 되고 몸에 좋다 생각하셨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럽게 어지럼증과 구토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혈당이 310까지 치솟아 있었고 저혈당 쇼크를 대비한 인슐린 주사가 즉시 필요했습니다. 어르신, 달콤한 음식 드신 게 있나요? 제가 묻자, 아니요, 단 건 거의 안 먹습니다. 그냥 수박을 매일 조금 먹었죠. 그 조금이 문제였습니다. 수박은 대부분 수분이지만 당분 흡수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결국 당뇨 환자에게는 술보다 위험할 수 있는 과일이 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수박을 간식처럼 습관적으로 먹다 보면 체중까지 늘어난다는 겁니다. 특히 저녁 늦게 수박을 드시면 혈당은 오르고 지방으로 변해 복부 비만이 더 심해집니다. 이 어르신도 결국 수박을 끊고 나서야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과일도 조절해야 한다는 걸 이 나이에 처음 알았다. 이게 이 어르신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수박은 여름철 최고의 간식 같지만 노년기 건강에는 술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비만,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아예 피하셔야 합니다. 만약 꼭 드시고 싶으시다면 작게 썬 조각을 한두 개만, 그리고 반드시 점심 이후 활동량이 많은 시간대에만 드세요. 저녁이나 잠들기 전 수박은 몸에 독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과일까지 보셨습니다. 포도, 바나나, 수박 모두 흔하게 먹는 과일인데 60세 이후에는 술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과일은 뭘까요? 많은 분들이 건강식으로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지방간과 통풍까지 불러오는 매우 위험한 과일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과일, 바로 감입니다. 가을철이면 시장에 가득한 과일, 달콤하고 부드러워 어르신들께서 특히 좋아하시죠. 비타민이 많아 면역력에 좋다. 변비에도 도움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감은 60세 이후에는 술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방간입니다. 감에는 과당이 특히 많습니다. 이 과당은 간으로 바로 흡수되어 지방으로 바뀝니다. 감 한두 개 정도는 괜찮지만 가을철에 매일 드신다면 지방간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실제로 70세 김모 어르신, 술은 입에도 안 대는데 왜 지방간이 생겼을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식습관을 살펴보니 가을철마다 하루에 감 34개씩 꼭 챙겨 드셨습니다. 바로 그 습관이 원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통풍입니다. 감은 퓨린 함량이 높아 통풍 환자에게 치명적입니다. 68세 정모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무릎과 발목이 붓고 통증이 심해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혹시 술 자주 드시나요? 제가 물으니 아니요, 술은 끊은 지 10년 됐습니다. 다만 감이 좋아서 매일 한두 개씩 먹습니다. 검사 결과 요산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결국 통풍 발작이 반복된 원인은 감이었던 겁니다. 정 어르신은 감을 끊고 대체 과일을 드시도록 했습니다. 그 후 6개월 만에 요산 수치가 안정되고 관절 통증도 크게 줄었습니다. 세 번째 위험은 변비와 장폐색입니다.
감에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장에서 수분을 빼앗아 변비를 악화시킵니다. 특히 덜 익은 단단한 감은 타닌 함량이 높아 심하면 장을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장폐색으로 실려온 어르신들 중 꽤 많은 분이 감이 좋아서 많이 먹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은 달콤한 선물 같지만 60세 이후에는 술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감은 하루 한 개 이하로. 둘째, 꼭 잘 익은 감만 드시고 빈속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셋째, 통풍이나 지방간이 있는 분들은 아예 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과일, 포도, 바나나, 수박, 감, 모두 흔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술보다 더 큰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과일을 먹어야 노후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 바로 이어서 60세 이후 반드시 챙겨야 할 노후 건강지킴이 과일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환자분들이 이 과일을 통해 건강을 되찾은 성공 사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반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반드시 챙겨야 할 과일, 노후 건강을 지켜주는 과일입니다.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오래전부터 하루 한 개 사과는 의사를 멀리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대표적인 건강 과일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풍부한 식이섬유와 폴리페놀입니다. 사과 껍질에 특히 많은 이 성분들은 혈관 속 노폐물을 씻어내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또 사과의 섬유질은 장 건강을 지켜주고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중요한 건 포만감입니다. 밥을 조금만 먹어도 배가 든든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노년기 체중 조절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9세 윤모 어르신, 평소 당뇨와 고혈압으로 약을 10년 넘게 드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식습관이 문제였습니다. 밥은 많이 줄이셨는데 간식으로 빵과 떡을 자주 드셨습니다. 그래서 혈당은 늘 불안정했고 체중도 줄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과 섭취를 권했습니다. 하루 한 끼, 식사 전에 사과 반 개를 드시도록 했죠.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줄었고 혈당이 30 이상 낮아졌습니다. 체중도 4kg 감량되면서 혈압 수치까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윤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밥 줄이는 건 너무 힘들었는데 사과 덕분에 배고픔이 줄어드니 힘 안 들이고도 혈당이 좋아졌습니다. 사과는 이렇게 당뇨, 고혈압, 비만까지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과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과는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껍질에 좋은 성분이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단, 껍질을 먹기 전 깨끗하게 세척하는 건 필수입니다. 그리고 저녁보다는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한 개 이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사과는 약이 따로 없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엔 반드시 챙겨야 할 과일 1순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험한 과일들과 달리 사과는 혈관을 청소하고 당뇨와 체중 관리에 확실한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하루 한 개 사과를 꾸준히 먹는 노인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25% 이상 낮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사과를 가까이 하세요. 자, 다음은 두 번째 과일입니다. 특히 뇌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는 과일,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과일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과일,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전 세계적으로 슈퍼푸드라 불리는 과일입니다.
그 이유는 뇌 건강 때문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신경세포 간 연결을 강화시킵니다. 쉽게 말해 뇌 속 전선이 낡아 끊어지지 않도록 전련 테이프를 감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 가장 무서운 질환, 바로 치매와 기억력 감퇴. 블루베리는 그 위험을 줄여줍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박모 어르신. 평소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지갑을 어디 두었는지, 약을 먹었는지조차 잊곤 하셨습니다. 가족들이 걱정돼서 병원에 모시고 왔죠. 기억력 검사 점수가 이미 경도인지장애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권한 건 특별한 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매일 블루베리 한 줌, 그리고 2달에 한 번씩 기억력 재검사. 3개월 후 박 어르신의 점수가 다시 측정되었는데 놀랍게도 초기 수치보다 분명히 좋아졌습니다. 물론 블루베리만의 효과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드시면서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함께 바뀐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겁니다. 박 어르신의 따님이 하신 말씀, 아버지가 예전보다 말씀이 또렷해지고 표정도 밝아지셨어요. 이게 바로 블루베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블루베리는 뇌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과일입니다. 단기 기억력뿐 아니라 집중력, 기분 안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매일 한 줌 소량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권장량은 약 4050지. 작은 그릇에 담아 간식처럼 드시면 됩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습니다. 영양 성분은 거의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 블루베리를 자주 먹는 노인은 치매 발병률이 20% 이상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머리만은 또렷하고 싶으시죠? 그 답 중 하나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앞서 사과가 혈관을 지켜주었다면 블루베리는 뇌를 지켜주는 과일입니다. 이제 세 번째 과일을 소개하겠습니다. 특히 뼈 건강과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을 주는 과일입니다. 노년기에 허리와 무릎을 붙잡는 진짜 비밀 과일. 세 번째로 소개할 과일은 바로 키위입니다. 키위는 작은 크기지만 비타민C 함량이 레몬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노년기에 가장 큰 고민 중 하나, 바로 뼈와 근육이 약해지는 문제. 비타민C는 뼈와 근육을 지탱하는 콜라겐 합성을 돕습니다. 또한 철분 흡수를 높여 빈혈 예방에도 좋습니다. 실제 70세 이모 어르신, 무릎 관절 통증과 잦은 피로로 진료를 받으셨습니다. 제가 키위를 하루 한 개씩 꾸준히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3달이 지나자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었고 무릎 통증도 한결 나아졌습니다. 키위가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어요. 어르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키위는 근육과 뼈를 지켜주는 과일입니다. 노년기의 활력을 위한 필수 과일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과일,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채소 같지만 엄연히 과일입니다. 그리고 노년 건강이 보물창고입니다. 토마토 속 리코펜 성분은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심장 질환을 예방합니다. 특히 남성 어르신들에게 전립선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일주일에 10회 이상 토마토를 먹는 분은 전립선암 위험이 30% 낮아졌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토마토는 항산화 효과가 강해 피부 노화도 늦춰줍니다. 제가 진료했던 67세 김모 어르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약을 장기간 드시던 분입니다. 토마토를 아침마다 반 개씩 꾸준히 드시도록 했습니다. 6개월 뒤
혈압은 안정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20 이상 떨어졌습니다. 김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약보다 토마토가 더 믿음직스럽습니다. 여러분, 토마토는 노년기에 꼭 필요한 과일입니다. 심장, 혈관, 전립선까지 지켜주는 진정한 슈퍼푸드입니다.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피해야 할 과일 4가지. 포도, 바나나, 수박, 감. 좋은 줄 알고 먹다간 술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꼭 챙겨야 할 과일 4가지. 사과, 블루베리, 키위, 토마토. 이 과일들은 혈관, 뇌, 뼈, 심장을 지켜주며 노후 건강을 든든히 지탱해 줍니다. 과일 하나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노후 10년을 결정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과일 하나에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